8월 2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25일 남북 간의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측이 지뢰 도발과 또 DMZ 포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황병선은 그날 오후에 북으로 돌아가서 곧바로 본인이 했던 사과가 DMZ 지뢰 도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투에 북한의 내부 발언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남측 군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 지뢰 도발이 자신의 것이어서 남측 군인이 부상을 해서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라고 연결짓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런 부분조차도 북이 도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대해 북측이 라는 주어를 단어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특징은 그전의 상황을 안 했다고 부인한 게 아니다라는 거다. 즉 천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안 했다라는 거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북이 이번에 유감을 표명한 부분을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가 먼저 나서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해줘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무조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의견,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매체들, 진보 매체들은 금강산 관광과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 해법이 이번에 북한의 유감 표시를 통해서 담겨 있다 라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의문 2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합의문 2항이 뭡니까? 결국은 북한이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이런 부분 형태로 금강산 총격이나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입장을 발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8월 25일 합의문이라기보다는 보도문안이죠. 자신들이 합의문안이라고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합의문안이라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 보도문안에 보면 북측은 최근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도발도 아니고 폭발입니다,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46명의 군인들이 사상을 입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도 매듭을 짓고 금강산도 역시 매듭을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자, 천안함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이명박 전 정권 때 동족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제3국처럼 제3자처럼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비공개 접촉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형태의 유감을 받아줘서는 되는 것인가? 자, 이번에 합의문 중에서 6항은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상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의 합의는 북이 오이사 조치에 선제적 또는 부분적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사과는 제3자적 형태로 남이 이야기하듯이, 즉 남의 상가에 가서 참 돌아가셔서 안 됐습니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는 유광에 넣어서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라는 말이 오이사 조치를 해주기로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쉽게 모든 문제를 얼른 뚱땅 넘어갈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금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족 이야기하는데요. 동족으로서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할 일들이었습니까? 자, 상대는 우리를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 날 때마다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돈 뜯어내갈 그런 머리를 3대째 굴려오고 있습니다. 통일지상주의, 동족우선주의 좋긴 합니다만 모든 것은 때가 돼야 되고 자세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역대 정권들이 자신의 내부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공동 발표하고 북한을 방문하고 이런 걸 통해서 솔직히 남측에서의 자신의 지지 기반을 높이고자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행동들이 뭐 공동선언문이 한두 개였습니까? 6.15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공동선언문들이 7.4 공동성명도 있고요. 과연 남과 북의 통일과 긴장 완화, 평화, 화해, 교류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 남쪽이 먼저 나서서 북측을 향해서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결국 평화를 돈을 주고 사고 구걸해서 사고 남쪽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정권을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북측을 이용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마치 통일, 민족, 평화라는 용도로 포장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조건 없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표한테 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북이요, 조건 없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난 이후에 또 도발을 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소리를요, 마음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식 군대에 보내놓고 발목 날아가고 새에 바닷물에 빠져 죽고 하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갔다가 등 뒤에 총 맞아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저는 쪽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그래서 이 북한의 오이사 조치 해제를 시키기 위한 이런 쇼 형태의 합의를 우리가 과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북한을 유리하게 해석을 못 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언론의 태반이 넘고 정부에서조차도 북한의 이런 문안 내용을 그저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안달하는 관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국가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고 화해 평화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북한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이해에 도움이 돼야, 뒤로 돈이 들어와야, 그리고 자신들이 통치 자금을 확보하고 향락 자금을 확보하고 할 수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돈으로 산 평화를 그때그때 평화를 산다고 사지겠습니까? 중국이요, 송나라 때, 송나라는 문약, 즉 학문에만 집중하고 이 방위나 병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국방이. 그래서 오랑캐들한테 돈을 주고 평화를 샀습니다. 그런 송나라가 얼마나 갔습니까? 남쪽으로 쫓겨가서 남송 해사타가 금방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내 힘이 강하고 내가 가진 배경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지금요, 5.24 조치가 뭡니까? 천안함이 폭침되어서 이명박 정권이 당시 5월 24일 날 이 대북 제재를 조치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즉 제주도 뭐 이 해협 사이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그거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니는 북한 선박 중에 공작선이나 간첩선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원칙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보류 등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요, 그 이후에 보면 힘이 센 사람은 왔다 갔다 다 하고 했습니다. 이호 여사가요, 8월 5일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비행기 전선해가지고 갔다 온 것도 5.24 조치에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식으로 무력화시켜놓고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럽니다. 5.24 조치가 지난 5년 동안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데 그냥 그 정신만 유지하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틀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부분적 해제를 하자고. 자, 그 말에 상징적인 의미만 남겨놓고 이번에 북한하고 해제해 주자고. 자, 합의문 6항이 남북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그 말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 북한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요. 자, 그분들요. 북한에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북한 전문가로서 생명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북한하고의 건수만 있으면 TV에 나오고 또 발탁도 되고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경색이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좁아지죠. 객관적으로 자신의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요, 박근혜 정부는 원칙,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런 모든 북한의 사과를 해석하는 가지각색의 말들은 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자, 이제요, 앞으로 북한이 주어와 내용과 태도가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사과를 국민들에게 가져와서 유감이라고 해석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그냥 남집 조문관 듯이 이야기하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국에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북한이 사과했다고 그렇게 갖가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